3D 설계를 신속하게 작성하며 빠르고 지능적인 솔리드웍스 도구를 소개하는 2D 엔지니어용 3D 비디오 시리즈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솔리드웍스를 사용해 3D 어셈블리를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2D 설계에서 같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를 알아봅니다. 2D로 모든 부품을 조립하는 일은 2차원에서 부품별로 나머지 부품과 관련 있는 상대적인 비율을 정리 배치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치된 파트의 각 뷰를 나머지 파트의 해당 뷰에서 파트끼리 연관지어 편집합니다. 설계에서 복잡한 파트에는 흔히 중요한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단면도를 함께 표시하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어서 도면화 및 문서화를 위해 부품 번호, BOM 등의 정보를 편집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부품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표시되지만 단순히 부품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실제로 물리 파트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품을 조립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을 배치할 뿐 아니라 부품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착합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두 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솔리드웍스는 두 부품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검토하여 선택 목록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옵션을 선택만 하면 솔리드웍스가 해당 부품들을 배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품은 이런 식으로 조립되며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부품을 매우 신속하게 조립합니다. 부품을 여러 뷰에서 여러 방향으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부품을 끌면 파트가 서로 끼워지면서 가능한 옵션이 표시되어 실시간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놓으면 솔리드웍스가 사용자의 실행사항에 기초해 가장 명확한 옵션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을 하거나 기본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끌면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구속 조건에 따라 부품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프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통찰력을 얻고 설계를 볼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레이어를 표시 전환하거나 동결하는 대신 단면 도구 등의 도구를 사용해 설계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내부 부품을 보고 샤프트가 볼 밸브에 부착되지 않았음을 빠르게 확인한 후 앞서 나왔던 방법으로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언제든 부품을 움직여 부품이 설계의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 및 볼 밸브 등 일부 경우에는 열린 위치에서 닫힌 위치까지로만 동작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에는 메이트 도구를 자세히 살펴볼 때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다양한 고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 메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제한 메이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작 범위를 특정 값으로 제한하며 여기서는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됩니다. 언제든 부품을 끌어보면서 변경 사항이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실행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와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에서는 부품의 독립적 표시를 통해 당면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품을 지정하기만 하면 솔리드웍스가 나머지를 숨깁니다. 이때도 숨김, 표시 및 기능 억제를 위해 복잡한 레이어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파트의 경우 이전과 같은 원칙을 사용해 이 파트가 어떻게 조립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어셈블리에 부품을 삽입할 때 이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품을 끌어보기만 하면 조건에 맞는 가능한 위치로 끼워집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 부품을 동시에 삽입할 수 있어 설계 내용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을 여러 뷰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트를 조립할 때도 파트를 어셈블리에 즉시 통합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파트를 끌어 어셈블리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모서리 또는 면을 잡고 끄는 경우 끄는 동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가 조립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파트를 놓으면 해당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구멍을 끌어 알맞은 탭 구멍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표준 하드웨어의 경우 솔리드웍스의 툴박스에 표준 체결기 수천 가지가 들어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삽입되지만 더 지능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표준과 하드웨어 유형에 이어 원하는 체결기를 탐색하고 이를 어셈블리로 끌어옵니다. 구멍을 마우스로 가리키면 솔리드웍스가 구멍의 지름에 기초하여 사용할 정확한 체결기 크기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크기와 길이는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준 길이 옵션에 기초하여 화면의 화살표를 사용해 볼트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오면 됩니다. 이 체결기를 배치하고 나면 그 사본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체결기를 한 번에 하나씩 추가하는 이 방식이 너무 느리다면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구멍 시리즈는 전체 하드웨어 누적과 함께 여러 부품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구멍을 만듭니다. 직관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먼저 각 구멍 시리즈의 중심을 지정하게 됩니다. 호를 마우스로 가리키면 솔리드웍스가 호 중심의 스냅점을 표시하므로 프로세스가 더욱 간편합니다. 그런 다음 카운터보어, 카운터싱크, 관통 구멍 등 가능한 옵션 목록에서 첫 번째 파트에 사용할 구멍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표준, 나사 여유값 등의 구멍 유형, 체결기 크기를 지정합니다. 누적의 모든 부품에 대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곧바로 이동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홈, 택 구멍 또는 기본 구멍으로 누적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솔리드웍스가 정확한 구멍 크기를 선택하여 잠재적인 오류를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를 추가하려면 상자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됩니다. 체결기 크기를 선택하여 모든 구멍을 지정했기 때문에 체결기 크기가 자동으로 지정되며 기본 유형이 됩니다. 물론 원하는 다른 체결기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가 캡 나사입니다. 모든 경우에서 관통 구멍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래 스택 하드웨어를 지정하여 파트를 고정해야 합니다. 이는 풀다운에서 선택하면 되고 그래픽 형태로 누적에 자동 추가되며 이 경우에는 볼트의 길이가 다음 표준 크기로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 솔리드웍스는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데 동시에 파트에 필요한 모든 구멍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부가적인 작업까지 이행했습니다. 하나를 열어보면 자동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용자가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면 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부품을 3D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부품의 위치뿐 아니라 부품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포착함으로 전체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 및 어셈블리를 도면화하거나 파트를 빠르게 생성하거나 여기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셈블리의 오류를 분석하는 등 솔리드웍스 3D 설계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시리즈의 나머지 비디오를 확인하거나 현지 솔리드웍스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